이제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죠. 전담 코너. 류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야구계에 대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류단장님께서 이슈를 들어와서 진단을 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을 들고 오셨나요? 사실 지난해는 그 순위 예측할 때 기아가 절대 1강이다. 네. 이게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닐까? 한 명도 안 됐을 거야. 그쵸? 아마. 네.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누구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패널로 모셔야겠어요. 다 쳐내고 예. 그분을 모셔야겠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그 네. 해설위원님들이랑 아니, 저희 그쵸. 예측만 해도 1위가 다 기아였죠. 예, 다 그냥 1위도 아니에요. 절대 1가. 네, 절대 1가. 그러니까 전력이 약화될 만한 소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봤었을 네. 때는. 네. 근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근데 이번에 올 시즌은 2026 시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삼성하고 LG, 네. LG하고 삼성은 2강이라고 하고 분위기는 거의 2강 7중 1약? 이 비슷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팀들이 네, 물고 불리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LG하고 삼성을 왜 2강이라고 하냐?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 LG와 삼성이 2강인가? 요것이 네, 네. 오늘 류단장의 월요 진단 주제입니다. 자, 이 두 팀이 왜 2강일까? 일단은 뭐 한 팀씩 분석을 뭐 다 하죠. 그 뭐 팬 여러분들도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뭐 약간 남들이 짚지 못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근거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뭐 먼저 네. 일단은 LG는 그냥 디펜딩 챔피언이고 그리고 뭐 전력 누수가 뭐 크게 없었고 물론 김현수 선수가 좀 이적한 부분은 사실 조금 있다고 보는데 LG 내부적으로는 이재원 선수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이재원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뭐 오히려 마운드는 좀 더 강해졌다. 왜냐면 뭐 이민호 선수가 왔고 그리고 김윤식 선수도 오고 좀 웰스 선수도 어쨌든 KBO 리그를 한번 경험했던 경력직이기 때문에 선발 자원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LG한테 큰 플러스 요인이다. 그래서 어쨌든 LG가 지금 뭐 외국인 선수들도 보면 사실 그동안 이제 KBO 리그를 경험했던 뭐 토러스 선수 경우에도 지난해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네. 임팩트를 남겼고 뭐 티리노스, 오스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 염경엽 감독이 지금 뭐 플랜 C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부상자가 안 나오면 뭐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 LG가 당연히 2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삼성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LG만 먼저 얘기해 보도록 LG만 예. 예. 우리 유준상 기자가 이야기한 부분 말고 좀 짚고 싶으신 LG에서 부분 있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년도 우승팀을 다음에 우승 후보로는 대부분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약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투수, 타격, 수비 주로 여기서 약점이 별로 없다. 구멍이 없다. 예, 약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지난해 기아하고 다른 거예요. 기아는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약점은 분명히 뭐 수비나 있겠는데 장점이 컸지. 그렇죠. 강력한 네. 게 있었잖아요. 좀 강한 팀이다. 그래서 뎁스가 좋다. 이건데 올해 LG는 약점이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그 LG 내부에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그 2025 시즌만 잘 이렇게 버티면 26 시즌부터 더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25 시즌에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연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점이 별로. 그러니까 되게 기아는 강한 팀이고 저 LG는 탄탄한 팀. 이게 좀 팀이 달라요. 결이 다르네요. 네, 결이 네. 다르죠. 그러니까 약점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밸런스만 놓고 보면 LG가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기아는 이게 좀 있어요. 네. 수비가 좀 실책이 좀 많고.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기아 작년에 하나하고만 비교해도 하나도 작년에 강팀이었잖아요. 네네. 네. 마운드가 이만큼 치솟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 그쵸, 예, 유현진, 뭐 그러니까. 공동도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 하나는 기아 같이 이게 좀 하지만 업앤다운이 있었고 이게 타격의 있는 팀이고. 흐름에 따라서. 예, 네. 근데 LG는 투수 타격 수비는 극강이고 투수아웃 타격이 그게 완전히 압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르게 잘한다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MVP급 선수가 있어서 지난해 우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기아는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래서 탄탄하다.
팀이.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복이 적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윤식, 웰스 이런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선발이 5명이 이게 잘 돌아갈 상황이고 지난해 그래도 좀 불펜 필승조가 조금 약했잖아요. 이제 김진성, 김영호, 유영찬 그러니까 후반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숫자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장현식이 기대만큼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는 연경혁 감독이 지금 올해 마운드 구상하는 거에 조금 조금 색다른 부분이 뭐냐면 3명의 이제 그 롱릴리프를 쓰겠다. 예, 그러니까 웰스하고 김윤식하고 이정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프로야구 역사상 롱릴리프를 많이 쓴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롱릴리프를 한 명만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 3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수 엔트리 보통 13명이잖아요. 그 3명이 롱릴리프고 선발이 5명이고 8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5명이 이제 뭐 불펜. 4-5명 정도. 그러니까 셋업맨이나 마무리가 아니면 패전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실험이 통할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부담이 오지 않나? 그래서 롱릴리프가 네. 롱릴리프라는 건 최소한 2이닝 이상 던진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1이닝은 셋업맨이고 2이닝, 3이닝을 던지는 투수 운영을 하겠다는 게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이 왼손 2명이고 한 명 오른손인데 뭐 조화도 있죠. 조화도 있는데 이게 통할 것이냐.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하면 그러면 LG는 되게 순항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강으로 뽑히고 있는 두 번째 팀 삼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의 장점은 명확하죠. 타격력. 네. 네. 일단은 공격으로 확실히 뭔가 몰아붙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여기 최영호 선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어쨌든 팀에 남았고, 그러니까 전력 누수 없는 타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디아즈, 최영우 이 시너지 효과가 또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난해 재작년 보여줬던 그 힘도 굉장했는데 여기에 최영호 선수까지 가세면 과연 어떤 힘이 날까? 물론 최영호 선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량으로만 보면 당연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아무래도 지난해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이 결국에는 마운드인데 젊은 투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그 시즌을 풀어가는 게 좀 수월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최원태 선수가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삼성 선발대 출국 때 강민호 선수가 올해 키플레이어는 최원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올해 4선발로만 좀 잘 버텨주면 팀이 조금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최원태 선수에 대한 좀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매닝 선수 뭐 그리고 또 아시아컵으로 미야지 유라 선수까지 좀 그런 선수들까지도 좀 삼성이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2강으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강점 뭐 이외의 것을 뽑아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이 지난 2년 동안에는 불펜이 약점이 뚜렷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삼성도 조금 약간 좀 투타 뭐 수비 주루를 놓고 오면 좀 약간 기복이 있는 네. 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삼성은 제가 볼 때는 LG 못지않게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 FA로는 최용호 선수만 영입을 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불펜이 되게 세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미 존스를 했던 3명이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부상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최지광, 이재희, 김무신 이 선수들이 다 파이어원입니다. 150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피처에다가 미야지유라고 아시아쿼터 이 선수도 빠른 공 투수예요. 150 이상을 던지는 피처죠. 그리고 지난해 후반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이호성이나 그리고 1년 내내 좋았던 배찬승 네. 6명이 다 공이 빠릅니다. 150 이상을 던지는 피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삼성 불펜이 약해 보인 거는 그 구위형이 별로 없었어요. 네. 불펜에. 근데 이 6명이 이 정도면 거의 10개 구단 탑 레벨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좀 오름세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제 불펜 원래 있었던 백정현이라든가 좀 베테랑 김태훈이라든가 오른손 이승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도 받쳐주기 때문에 불펜이 올해는 약한 게 아니고 강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네, 그러면 삼성이 지금 타격 좋았잖아요. 타격은 리그 상위권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비는 박진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김지창이나 김성현 같이 빠른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수, 타격, 수비 두루 다 상위급이라는 거죠. 여기도 빠진 데가 없다. 네네네. 짜임새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심지어 타격은 LG보다 낫고. 그쵸. 지금 상황만 네.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예요, 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아이, 근데 51, 49도 하나 꼽아야지. 근데 네. 근데 저는 이 최근 네. KBO 리그에서 이 트렌드라고 좀 경향을 보면 2연패를 한 팀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5, 2016 두산 이후로는 한국 시리즈 2연패를 한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중간에 뭔가 이 크고 작은 변수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도전자의 입장으로 좀 시작을 하는 삼성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2연패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프로야구 프론트를 26년 하면서 2연패를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2007년, 2008년. 2008년 우승한 게 저는 5번 우승 중에서 이때가 가장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우승을 하면 데미지가 있어요. 선수들이 받는 데미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2년 연속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LG가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피로감, 데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삼성은 지난해 사실 8월까지 8위 하다가 결국에 포스트시즌 올라가서 선전했잖아요. 네. 이 힘을 저는 높게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펜이 약점이 아니고 강점일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삼성이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이 더 좀 나아 보여요. 현재 상황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궁금해집니다. 두 분께서 보시는 이 삼성과 LG, 물론 2강으로 뽑고 많은 분들이 사실 2강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팀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LG는 그 단장님이 계속 누차 말씀해 주신 대로 챔피언이 갖고 있는 그 데미지가 저는 좀 올해 그 기아를 보면서 조금은 좀 확실히 좀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여기서 한 단계 스텝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마 그 차이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기존의 지금 선수들이 가진 기량이나 선수층은 뭐 두 팀이 워낙 다른 팀에 비해 상황이 좋지만 뭐 언젠가 어디선가 또 변수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두 팀이 과연 2강을 구축할까? 어느 팀이, 그러니까 한 팀이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팀이 탁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LG는 변수가 된다면 외국인 선수 3명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같은 경우는 올해 4년 차죠. 4년 차인데 지난해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약간 좀 떨어졌어요. 후반부가 특히 좀 폼이 떨어졌어요. 조금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 2년 동안은 골든글러브로 수상할 정도로 되게 조금 강력한 선수였는데 작년에 약간 좀 내려오는 느낌? 네.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치리노스하고 토로스트도 실제로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로스트 분명히 좋은데 이게 약간 또 이 선수도 경력이 그렇게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2년차 KBO 리그 2년차에 그런 이렇게 조금 타고단의 그런 이제 뭐 도전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치리노스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보이는 이제 그런 투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선수 3명이 오히려 변수가 될 것 같다. LG 입장에서는. 네. 네. 삼성은요?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불펜은 제가 볼 때는 그 6명이 참 훌륭한데 실제로도 훌륭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불펜이군요. 그러니까 이 6명이 진짜 다 못하더라도
4명 이상, 그러니까 한 잘한다면 진짜 강력한 불펜이죠. 사실. 절반 이상만 해준다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전 불펜의 힘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선수들이. 그리고 3명이 이제 그 수술해 갖고 재활해서 복귀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삼성의 올해 야구는 그 불펜 투수들이 관건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하면서 어려진다는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까 이제 두 분께서 그리고 많은 평론가나 뭐 기자분들이 짚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 2강 7중 1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7중이 굉장히 좀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 이 2강 안에 들어올 만한 팀 어떤 한 팀만 꼽는다면 어디라고 보시는지, 2강을 위협할 만한 팀. 두 분의 시선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단장님 의견부터 먼저. 네. 아니 2강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면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보니까 한화, 뭐 KT, 두산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세 팀을.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렇게 그 세 팀을 조금 근데 보는 각도가 좀 다르긴 다른데 거론하는 거는 세 팀 아닌가요? 예. 뭐 일단 롯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안 했어요. 네. 두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칭 스텝도 이렇게 개편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 박찬호 선수도 좀 영입을 했고, 좀 전반적인 약간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두산이 뭐 지난해 두산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두산 이번 시즌 3강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강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네. 그건 솔직히 좀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 그래도 좀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이제 분석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뭐 지금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구단들도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전 NC가 그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그 저력이 있잖아요. 사실 와일드카드까지 그 치고 올라오는 그 힘을 봤을 때 NC가 뭔가 시즌을 치르면서 힘이 생긴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하는 김에 5강 예측 해주세요.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조금 더 앞으로 이미 네 팀 말했잖아. 아니 근데 이왕 LG, 삼성, 두산, NC 하나만 더 꼽으면 되겠네. 근데 저는 그 한화는 변수가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화 SSG를 어쨌든 좀 높게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화가 그 외국인 선수 이 두 명이 폰세 와이스의 그림자를 지우느냐, 저는 이거에 따라서 한화는 좀 좌우되는 부분이 클 것 같고, SSG는 반대로 이제 지난해 그게 과연 이게 일시적인 그 흐름이었냐 아니면 꾸준히 이어지는 오름세냐, 저는 그 부분일 것 같아서 결국엔 한화 SSG가 이제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확실하게 5개 팀을 딱 이렇게 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바꿔도 되는. 그럼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저는 LG, 네. 삼성,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NC, 그다음에 SSG. 일단 요렇게.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저희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엄청 달리고 있을 거거든요. 삼성에서 돈 받았냐, LG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올해는 전력이 삼성 다 높게 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 달릴 텐데 여러분, 네. 저만 5강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 저를 믿고 가십시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바뀔 하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롯데도 뽑았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저한테는 항상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구 진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올해 첫 방송인데 어떠셨어요, 윤성 기자님? 너무 편해요. 네. 또 단장님, 안상원 아나운서님 너무 이렇게 3명이서 방송을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사실 오늘 제가 좀 새벽부터 좀 공항을 가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는 게 즐겁다. 항상 또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2월, 3월 올해는 좀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전해드려야 될 소식도 많고요. 좀 올해 좀 열심히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또 번개 자리 있으면 또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가도록. 어른이 한 살 먹더니 어른이 됐어요. 약간 능글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뭐 워낙 네. 제가 신인상 후보라고 했잖아요. 네. CMF 신인상. 시상식을 못했죠. 네. 안 한 네. 건가요? 못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 조만간에 예. 빨리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나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그때도 만약에 회식을 해서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저희가 공지란에 남길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서 저희 소식들 받아보시면은 딴 건 몰라도 해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여러분한테 해가 되지 않게끔만은 저희가 뭐 100%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은 좀 인정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출장 가나요? 확정이 아닌데 일단은 네. 뭐 가게 되면 뭐 아마 뭐 가지 않을까. 어디 예. 기아?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마미 오시마가 직항항공편이 없어서 좀 아니 알아보는. 그게 비행기 값이 비싸더라고요. 예. 이게 아니 그 좀 60만 원 정도 하던데. 더 비싸요. 더 뭐 비싸요? 7, 80 하는 것도 있고. 오.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싸면 이제 하루 뭐 묵었다 갈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여러 루트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뭐 배편 이런 건 없어요? 얘는 예. 비행기로 가야 배도 어울리는데 뭔가 아, 힘들죠. 배멀미가 27이잖아. 배멀미가 좀 예, 그죠. 저도 예. 배는 안 타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샘플의 월요일 방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순상 기자님, 류성규 단장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농구 이야기 나누는 화요일 농구화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라이브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댓글로 소통 아주 깊게 넓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야구 얘기했으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죠.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